부동산 브리핑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봄 이사철을 앞두고 다시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가 늘면서 매물수가 줄고 호가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30만 명 이상이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경우 서울 접근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수요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3,072가구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주요 단지로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TH212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한민국 자산 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분위기에서 선뜻 투자에 나서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아마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악조건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미래의 부를 거머쥐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이걸 또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이 악조건을 기회로 삼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채가는 걸 텐데요. 저희 전문가들이 그런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부자 되는 방법들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고민 내용 자세히 보내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한 주를 활기차게 시작해야 하는 월요일입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또 비가 내리다 보니 좀 울적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마음속에 부동산 고민만큼은 저희가 덜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소장입니다. 설 명절 이후에는 또 모처럼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날씨는 좀 흐립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날씨는 오늘 저와 1시간 잘 보내시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화창하게 바뀔 것이라고 장담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도 준비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셔서 속 시원한 답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음속에 답답한 고민들, 그 고민들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저희 전문가들과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세요.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김종희 소장께서 여러분께 드릴 새해 선물을 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부동산 소액 투자로 접근하는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셨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새해 선물 전해 주실까요, 소장님? 네, 이제 새해 명절을 앞뒤로 전후해가지고 작년 말이 되겠죠.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1:1 상담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만큼 훨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던 게 그냥 막연하게 서울은 그냥 무조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의 재개발은 일단 노후된 주거 지역은 무조건 될 것이다. 라는 그냥 안이한 생각으로 그냥 오래된 주택만 찾아 돌아다니시면서 묻어놓고 버티면 되겠지라는 좀 1차원적인 투자로 따지면 굉장히 초보자 수준의 이 투자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부동산 전문가라고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굉장히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나마 왜 재개발에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건지, 재개발에 대해 투자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대한 개념을 살짝 짚어드리고요. 제가 선물이라고 준비했는데 진짜 좋은 입지까지 한번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서 어떤 입지가 좋은지 아예 좀 찍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시간 굉장히 유익한 시간 될 겁니다. 일단 서울 재개발 투자인데요. 제가 여기에 강력하게 써놨습니다. 소액 투자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소액 투자입니다. 소액.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는 거고요. 기존에 진행됐던 어떤 사업들, 뭐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어떤 단계에 진입한 곳들은 투자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 초기 재개발 투자라든가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영향가 있는 지역들은 한정이 돼 있는데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또 잠깐 보시게 되면 우선 재개발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지금 제가 한 일주일 사이에 나왔던 매스컴을 통해 나왔던 신문 기사들을 좀 발췌했는데 일간지들에서 나왔던 다 지금 주택 공급을 2025년까지 서울의 주택이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걱정 차원에서 기사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자체가 상당히 서울의 집값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또 올라가는 것 아니냐. 뭐 그 전에 일단 주택이 부족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람의 심리부터 빨리 내가 거주할 주택을 이제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지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일간지들도 계속해서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몇 가지 문제점이 이제 생겼었는데 우선 서울은 여느 지역과는 다르게 택지 공급에 한계성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빈 땅에 택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주택 공급도 원활하게 수월하게 많은 대량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빈 땅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택지 공급의 한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부시고 새로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택 공급에 대한 한계성이 좀 부각이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세 번째 이유를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전임 시장이 일단 뭐 출구 전략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구역 지정이 돼 있던 이 재개발 구역들을 굉장히 대다수를 해제를 해버렸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적정 시기에 순차적으로 공급될 수 있었던 서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양호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구역 지정을 됐던 곳들을 다 해제를 시켜버리게 되니까 중간에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됐던 거고요. 그 중간에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서 투기 방지책들, 뭐 세금에 대한 규제라든가 대출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투기 방지책이 생기다 보니까 수요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고요. 정비 사업 정말 지금 시작해도 한 10년은 진짜 우습고요. 보통 13년, 15년 정도 걸치는 굉장히 길고 아주 지난했던 일이거든요. 그만큼 높고 굉장히 견고했던 정비 사업의 기준이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올 이전까지는 굉장히 정비 사업의 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주택 원자재 가격이 거의 뭐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뭐 마진 확보 차원에서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 PF, 고금리로 인한 PF 부실 관련 위험까지 하니까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 수요가 위축이 되니까 공급하는 측면에서도 공급하기가 꺼려졌었는데 이제는 공급 측면에서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한 한계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주택 부족하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요. 2025 서울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이 보고서를 잘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25년까지 약 21만여 가구가 순부족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대란에 대한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한 걱정을 벌써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울에다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정비 사업을 통해서만이 공급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일반 분양분에 나중에 이제 정비 사업의 단계들을 쭉 밟다가 나중에
일반 분양분의 어떤 공급의 양이라든가 그런 여파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월등히 그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겠고요.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일반 분양분의 공급 면에서 월등할 수밖에 없는 재개발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가 재개발 밭이 된다라는 소리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동안은 어느 구역이다, 어디 재개발이다 하면 굉장히 희소성에 대한 가치가 생기다 보니까 피들이 쭉쭉쭉쭉 잘 붙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로 퍼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입지의 중요성이 정말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소액 투자도 좋아, 재개발 투자도 좋아, 다 좋은데 그러면 어떤 입지를 찾아가야 돼?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좋은 입지는 과연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지 그 좋은 입지 선별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5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일자리입니다. 일단 일자리가 확보가 돼 있어야 근무자들의 어떻게 보면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격 자체가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기반 배경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그러면 일자리가 확보가 돼 있지 않는다? 그러면 일자리까지 갈 수 있는 교통이 굉장히 편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대중교통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하철이죠. 그러니까 지하철 교통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 뭐 역세권이라면 더할 수 없이 좋겠죠. 그래서 우선 일자리가 확보돼 있어야 되고 지하철을 교통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개발 호재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통, 지하철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 지역이 뭐 정비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신축 고급 주거 지역으로 변한다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고밀도 개발을 해서 지역 가치 전체가 상승하는 또 호재가 있겠고요. 생활 편의시설 뭐 일단 주택이다 보니까 사람이 뭐 일단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반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요즘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은 누가 뭐래도 학교죠, 학교. 학교와 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병원들, 학교라든가 병원 그러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주변에 또 녹지를 확보하고 있는 이제 공원에 또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지라면 굉장히 좋은 입지다. 이 4가지가 기본이 되겠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5번째에 있는 저평가 지역인데 뭐 지금 비싼 곳이 좋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평가 지역은요. 가격이 싼 곳이 아닙니다. 절대 싼 곳은 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싼 곳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평가보다 훨씬 얘네는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나쁜 편견 같은 것들로 인해서 제 가치를 받지 못하고 가격이 눌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서울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저평가 지역을 좀 캐치할 수 있는 눈을 키우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뭐 향후 한 2, 3년 정도는 진짜 재개발 밭이 될 것 같은데 좋은 입지, 그런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활성화될 재개발 입지에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준비한 선물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요 다음 번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럼 좋은 입지 어디냐? 서울. 김종희 소장님 그렇게 떠드셨는데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래서 제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냥 한 곳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곳이 영등포구 대림동이에요. 대림동은 대림 1동부터 3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위에는 신길 뉴타운이 있고요. 좌측 상단으로 보면은 영등포가 자리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뭐 관악구, 구로구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이제 바로 대림동이라는 거겠죠.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교통, 개발 호재, 생활 기반 시설, 저평가
요 5가지의 근거에서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이 지역이 얼마나 괜찮은 지역인지 인지를 하실 건데요. 영등포구 대림동이라고 한다고 하면 일자리로서는 위쪽에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 화이트 칼라의 중심이 될 겁니다. 여의도 업무타운이 있는데 이제 금융의 중심 지역으로 금융 중심의 업무타운으로서 새롭게 더 발돋움 시킬 거거든요. 용산 개발과 더불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렇다고 보면 여의도 업무타운 정말 여의도 업무타운에 근무하시는 고소득의 이 연봉자들에 대한 주거의 어떤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대림동이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보신다고 하면 구로 디지털 단지, 또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해서 통칭해서 G밸리라고 하는데 이 G밸리에 바로 또 인접해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의도 업무타운과 G밸리의 쌍두마차격인 이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영등포구 대림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G밸리라고 하면 되게 좀 그래 그냥 뭐 블루칼라들 근무하는 곳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G밸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13,000개 일자리에 15만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판교 테크노밸리 많이 아실 거예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거의 2배 수준의 일자리가 확보돼 있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좋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판교의 아파트 가격에 대비해서 대림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정말 반도 안 되고 3분의 1 가격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5번째에 있는 저평가돼 있는 지역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교통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7호선과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대림역이 있고요. 또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있고요. 저 위쪽에 보시면 물론 영등포에 치우쳐 있지만 신풍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니까 대림동 전체를 관할하게 되는 중앙에 있는 대림 1동 지역 중심으로는 지하철이 없었습니다. 그런 지하철 불모지에 신안산선이 새로이 개통을 하게 되면서 정말 지하철에 목말랐던 곳에 오아시스처럼 작용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지역 가치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어떤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지하철이 개통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바로 2호선까지 신풍역까지 한정거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구로 디지털 정거장도 디지털 단지역도 한정거장인데 신안산선을 이용하면 바로 여의도 그다음에 G밸리까지 5분이면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한정거장씩 가서 7호선이라든가 2호선을 환승하게 되면 강남 쪽까지도 20분 안쪽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정말 교통의 요지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지역으로 바뀐다. 거기에 생활 기반 시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밀집 몰려 있고요. 거기에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병원과 대림성모병원 종합병원이 있고 불과 차로 한 5분 거리에 또 보람의 병원이 또 위치를 해 있으면서 이 권역 내에 종합병원만 3개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잘 갖춰져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주변으로 보신다고 하면 또 바로 차로 10분 거리에 이쪽 영등포 쪽에 보면 또 대형 국내 굴지의 유통몰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하시는데도 굉장히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평가 그다음에 또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요. 대림동 같은 경우는 주변으로 보신다고 하면 일단 여기 새로 신안산선역이 생기는 곳에 여기 이제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사업 지금 현장이 한참 활성화되고 있고요. 요 뒤쪽이 주거환경 개선 지역으로 묶여 있고 요 뒤쪽이 신속통합계획으로 해서 대림 1구역이 되겠죠. 재개발 구역으로 이제 선정이 된 지역이 되면서 앞쪽으로 보신다고 하면 신대방 우성이라든가 저쪽이 신길의 우성 또 우창 아파트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지역 전체가 어떤 소규모 뉴타운급의 굉장히 고급 주거타운으로 변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또 2040 영등포 종합발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림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킬 거면서 특히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아주 중점을 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대규모 복합 개발을 할 거고요. 특히나 역세권 사업 거기에 근린 생활, 그러니까 근린 상업 그 생활권 내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고밀도로 복합 개발을 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인 정비 사업을 통한 지역 가치 상승도 있겠지만 앞으로 영등포에서 또 2040 종합발전 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 대림동은 굉장히 대규모 복합 개발로 이루어지면서 저층 주거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신축의 고급 주거타운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개발에 대한 계획들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제 아는 지인들을 많이 만나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이 대림동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중국인 밀집 지역이라는 선입견이 많아서 아우 거기 집값이 오르겠어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잘못된 편견이고 오해인데요. 중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은 여기 대림역 인근입니다. 대림역 인근의 중앙시장 쪽으로 치우쳐서 여기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이곳이 이제 중국인들이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실제 대림 1동, 어떻게 보면 신안산선이 새로 생기는 이 중앙에 있는 대림 1동이 자리한 곳은 내국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그냥 우리 일반 서울 지자체하고 전혀 다를 게 없다. 이렇기 때문에 향후 대림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재개발 투자에 초기 재개발 투자에 정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굉장히 좀 귀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요. 제가 오늘 간략하게 드린 설명을 좀 기반 삼아서 초기 재개발 시장에 투자하시는 데에서 조금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간 준비했고 계속해서 남은 시간 실시간 전화 상담 통해서 또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자가 되기 위한 소액 투자, 왜 재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야기에서부터 서울 지역에서 그렇다면 어느 지역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까지 새해 선물로 여러분께 김종희 소장님께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혹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필요하시거나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소장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자, 남은 방송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 네, 지금 현재 한 2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고, 네, 지금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서울의 노후도가, 재개발 가능한 역세권 지역, 네. 그런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지금 2주택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약 2억의 자금으로 좀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데 우선 조건을 두 개를 주셨어요. 역세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는 노후도가 좀 만족됐으면 좋겠다. 어디가 예. 그런 지역이 있는지 한번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뭐 사나이시네요. 말투를 들어보니까 어디 저 남쪽 지방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예. 네. 투자는 그러면 몇 번 해보셨어요?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좀 해보셨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지방에서 조금씩 하니까 뭐 다소 재개발에 대해서 뭐 수입은 조금 있는데 네. 지방에 해봐야 뭐 얼마 안 되고 이래서 서울 네. 쪽에는 뭐 한번 하면 그래도 좀 제대로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네, 네. 잘 알겠고요. 예.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림동에 있는 새로 신안산선이 예. 그 신안산선이 깔리는 그 지역도 괜찮은데 일단 시청자님께서 한 2억 정도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여유 자금으로. 그렇다고 보면 일단 그 지역보다 좀 더 상위 입지에 있는 또 역세권 개발 지역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예. 2억으로 할 수 있는 거. 우선 뭐 가나다 순으로 그냥 두서없이 먼저 왕십리 쪽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왕십리역의 역세권 개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개 노선이 개통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도심이라든가
또 여의도, 영등포 쪽, 그다음에 강남 이런 쪽에 하는 서울의 3대 업무타운을 모두 한 10분에서 30분 내에 모두 다 관할할 수 있는 배후 주거 그 지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통의 어떻게 보면은 최고 수위에 있는 최고 상급지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서 교통에 대한 편의성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 이 왕십리역 주변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제 왕십리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시계 방향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쪽으로 해서 성동구청하고 여기 성동경찰서 자리로 해서 여기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고 해서 일자리가 약 한 10만여 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층으로 고밀도 개발을 할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없던 일자리가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 호재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지금 9번 출구 앞쪽이 되거든요. 이쪽에 보면은 왕십리 역세권 4구역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최대 55층 건물 2개, 44층 건물 하나 이렇게 해서 아주 메모드급으로 여기도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용적률을 무려 800%까지 받아서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초밀도 아주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상가,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모두 다 합쳐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자, 다음으로 그러면 당연히 돌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돌게 되는데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은 왕십리역에서 이쪽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여기 10번, 11번 출구 쪽이 있거든요. 요 부지가 지금 이제 과거에는 모아타운을 추진했다가 이렇게 4구역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해갖고 용적률을 800%까지 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니까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모아타운 하지 말고 우리 역세권 개발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역세권 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해갖고 추진하는 상황인데 요 위쪽에 상업지역은 제외를 하시고요. 요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요 블럭에 또 좋은 물건 찾게 되신다고 하면 이 지역 자체도 또 고층 빌딩으로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 주거 타운으로 변모를 하게 되면서 무려 6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왕십리역이 어떻게 보면 최고 수혜처로 어떻게 보면 주거지로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뭐 행당 7구역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가격들을 비교해 본다라고 해도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뭐 20억이 훌떡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아주 고가의 아파트 가격들을 또 형성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우선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투자비는 2억이 안 됩니다. 한 1억 중후반 정도가 되는 거니까 대신 이제 물건 찾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런 거는 제가 또 상담 말미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청자님도 많이 얘기 들으셨을 텐데 여기 자양사동 또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양사동은 이제 성수동 옆쪽으로 옆에 있는 건데 아래쪽으로 보면 바로 이제 강남 뭐 삼성동이라든가 국제업무단지가 바로 맞은편에 있고 위에는 이제 건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강변에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노후 주거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빗금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이 이제 신통기획구역으로 선정이 돼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비가 뭐 거의 10억 가까이 듭니다. 빌라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질 곳은 요 아래 블럭이에요. 아래에 지금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는 요 블럭이 될 텐데 이 구역이 왜 전체 자양사동이 재개발 구역에서 빠졌었냐 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요 블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각자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아무리 뭐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들어가더라도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해서 떡하니 자리하고 있으면 한강의 조망은 우리 아파트가 훨씬 좋으니까 훨씬 비싼 가격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어떤 희망사항으로 해서 각자 재건축들을 다 진행을 했었는데 이 중에 제일 연식이 오래된 게 극동아파트 재건축이었는데 얘네들이 재건축이 직접적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나오질 못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뚝섬 유원 지역을 기점으로 한 역세권 개발 사업을 병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서울시에서 반려가 됐어요.
어떤 이유였냐면 너희 자체적으로는 재건축할 수가 없어. 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선도로 다 포함해서 블럭으로 지정해 갖고 나머지 구역까지 그러니까 블럭 단위로 진행을 해라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뭐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들을 투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빌라들을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잘 찾아보면 2억 미만의 물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강 조망이 나오게 되는 추후에 성수 전략정비구역하고 함께 쌍두마차를 이루게 되면서 진짜 몇십억 대의 아파트가 탄생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군데 정도면 2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처로는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될 건데 문제는 물건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투자자들이 한번 싹 훑고 지나갔던 지역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뭐 1대1 상담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실제 투자 금액은 한 1억 8천 전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 한번 시간 내서 서울 구경도 하시면서 한번 1대1 상담 하시면 제가 또 투자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간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우선 가지고 계시는 자금에 맞춰서 또 역시 그 자금이 또 넉넉하다라는 말씀으로 두 지역 일러드렸거든요. 왕십리 지역과 또 자양사동 잘 공부해 보시고 그 안에서 좀 투자 물건 찾기 어렵다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화성시의 병점동 주공 1단지 전망과요. 네, 다신이동 22호원지 일대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두 개 다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예. 거주는 어떻게 좀 하고 계세요? 아, 세를 놓고 있는데 잘못 투자한 거 아닌가 팔아야 아. 되나 싶어서요. 두 개 다 그러면 언제? 보유하면서 세를 놓고 계세요? 예, 현재는 예. 투자 목적으로. 첫 번째 네. 말씀 주신 건 화성 병점동의 주공 1단지 아파트 하나, 그리고 하나는 동대문 답심리 22번지, 이건 다세대 주택일까요? 예, 빌라. 아, 빌라 다세대 주택 하나를 임대 주고 계시는데 투자를 잘 해 놓은 건지 이 두 지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병점 주공 1단지 먼저 한번 볼게요. 예, 예. 이거는 가지고 계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얼마 안 됐는데 잘못 투자한 거 아닌가 싶어요, 두 군데 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신 거면은 이런 진짜 새해 처음인데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투자로 하신 거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왜냐하면 병점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 병점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위쪽에 한 두 정거장이면 수원역 있잖아요. 예, 수원에 이제 그 GTX에 대한 호재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동탄하고 또 이 서동탄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동탄 트램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되니까 병점 전체로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아, 일단 예. GTX도 이용할 수 있고 동탄하고도 또 연결되니까 또 동탄 오른쪽으로 제2동탄 밑으로 보면은 남사 쪽 해갖고 나중에 반도체 또 단지가 들어설 거니까. 아, 그래서 병점이 그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떨어지는 쪽은 아닌데 우리 아파트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주공 1단지 아파트를 보신다고 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97년도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뭐 지금 24년이니까 한 27년 차 된 노후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재건축을 생각을 하셔야 돼. 음, 그런데 지금 보시면 면적이 그러니까 10평대에서 20평대짜리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의 1000세대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소형 평수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대지 면적이 10평이에요. 10평. 세대별 평균 대지 지분이. 아, 예. 그러니까 이 지분 갖고는 물론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건축 자재값도 엄청 올라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몇 억씩을 투자해 갖고 여기에 새 아파트 받아봐야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물론 노후기는 하지만 뭐 2억에서 2억 7천에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 전세 금액을 보면 지금 2억짜리가 전세는 그러니까 1억 7천이 들어가 있고 2억 7천짜리 아파트가 전세가 지금 2억이 넘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 소리가 뭐냐면 전세가율이 지금 80% 전후란 말이에요. 이 소리는 그냥 여기에는 투자 가치보다는 이용 가치만 부여한 거야, 사람들이. 아, 여기는 매수해서 내가 자산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아쉬워. 그냥 여기는 내가 거주해서 그냥 이용하는 가치로만 쓸 거야 해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갖기는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냥 사용하기에는 괜찮고. 그리고 지금 찾아먹은 용적률 자체가 2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27년 차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리모델링에 대한 동력도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전화 잘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요 위쪽에 보면 화상 진안 3기 신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2만 9천 세대가 들어갈 거야, 아파트만.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그럼 여기에 신축 아파트들이 지어지면 이쪽 병점 쪽에 구도심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의 수요들부터 이쪽으로 빠져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의 입장에서는 저는 웬만하면 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어차피 양도 차익도 얼마 안 났을 거예요. 괜히 이거 세입자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아, 예. 답심리 한번 볼게요. 예, 예. 답심리 몇 번지라고 하셨죠? 22번지요. 잠시만요. 네. 답심리 22번지. 네. 이쪽 지역을 이제 갖고 계시고 여기도 최근에 투자하신 거예요. 예, 예. 여기는 잘 가지고 계시는 건데, 아, 예. 여기는 병점하고는 또 달라요. 예. 여기는 전체적으로 좀 지도를 크게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청량리역 이 중심부부터 해서 여기는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되는 거고요. 장안동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역적으로. 그런데 답심리동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답심리가 전농, 답심리, 뉴타운 할 때 이쪽에 파크자이 앞에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이런 블록들은 전농, 답심리, 뉴타운 기준 구역에 끼지도 못했던 거야, 예전에. 그래서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쪽들이 뉴타운으로 개발하면서 아파트 가격들이 고가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쪽에 옛날에 기준에 그러니까 구역에 끼지 못했던 분들이 배가 아픈 거라. 그래서 이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도 개발할래라고 해갖고 지금 모아타운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아직 지금 제가 아무런 아까 소식이 없- 서두에 제일 먼저 미니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는 지금 25기 자치구 전체가 재개발 시장이라고. 여기는 입지가 괜찮은 입지예요. 야, 그러니까 예. 갖고 계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병점은 정리, 답심리는 보유. 소장님, 네. 평점 말고 딴 데 추천해 주실 곳이 있나요? 지금 다음 분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검증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더 100점짜리 투자를 하셨을 수 있을 텐데 우선 하나는 매도, 하나는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려 있습니다.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눌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시흥시에, 네, 예,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라 비발디 분양권 하나를 또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채 모두 가져가도 되는지, 아, 아니면, 네,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매도를 하고,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또 다른 가까운데, 네. 를 투자하는 게 나은지 어, 예. 그러면 궁금해서 지금 연락- 말씀 주신 시흥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전세를 주고 네. 저희도 아이들 때문에 가까운 은계지구라고 그쪽에 아, 이제 방 그쪽에서 4개 지금 짜리로, 거주를 전세를- 하고 계셔서 아마 투자처도 다 그쪽에서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럼 네.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어떤 건지 먼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코아루 웰라움 아파트. 네, 신천동 코아루 웰라움 아파트를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또 그 하나는 예, 그 앞에 한라비발디. 네, 할라비발디 분양권을 분양권.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걸 네. 투자 목적으로 두 개 다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운영해 보면 좋을지 한번 네. 소장님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은 많이 받으셨죠? 네네네. 네, 오늘도 복인 거예요. 신천역 앞에 이제 요 코아루 멜라우마, 그러니까 신촌 코아루라고 우리가 주로 부르는데 신촌 코아루하고 여기 이제 한라 비발디 내년 9월에 입주할 예정인 거, 준공될 예정인 요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양권을 갖고 계시는 건데 네. 여기는 이 신천 지구로 들어간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네, 처음에는 이제 지금 코아루 웰라움 아파트에서 네, 거주를 하고 있다가 네, 네, 작년에 아이들 때문에 이사를 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거주하려고 들어가신 거네요, 이 지역은. 네, 거주하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한라비발디도 예, 평수는 좀 큰데 방 네. 4개 때문에 우리 아이가 셋이라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분양에 당첨이 됐어요. 거주를 해보셨으면 알 텐데 이 신천 쪽이 어떤 거 같으세요?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서해선에서 한 10분 정도 도보로 네. 예 걸어서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 신천역 부근에서 이제 신천지구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베드타운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자족 도시가 아니거든요. 네, 그 지역적인 베드타운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그냥 보시면 아래쪽에는 안산이라는 게 자리하고 있잖아요. 네, 위에는 부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냥 끼인 도시인 거야. 네,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서울인 거예요. 네, 그러면 어디 저도 아닌 그냥 베드타운인 거예요. 네, 네. 지역적으로 여기는 업무타운, 여기도 업무타운, 여기도 업무타운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일하고 일이 자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해선도 뭐 연결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지역적인 확장성도 부족하고 앞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의 상승 동력이 크지를 못해요. 오로지 서해선 하나에만 매달려 있는 꼴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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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투자로 뭐 지금은 또 딴 데 거주하신다고 했는데 투자로 이 지역에 무려 2채나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건 네.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래성이 그리 밝지는 않아요. 이제 그럼 서해선 연결돼 갖고 아이들- 앞으로 이제 네. 초지역까지 연결돼서 나중에 뭐 GTX F 노선하고 연결된다. 저쪽 위쪽으로 부천 종합운동장하고 연결이 되면 또 GTX B 노선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호재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부천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있는 아파트들이 훨씬 각광받을 거고 네. 안산의 초지역 인근 앞에 있는 아파트들, 안산 지역 내의 아파트들이 훨씬 각광을 받을 거야. 네, 네, 네. 연결된다라고 해서 우리 아파트 신천 지구까지 그 영향력이 오기가 상당히 먼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서해선 어떤 개발 호재에 연결되는 GTX 연결되는 그 호재에 너무 매달리시지 마요.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오늘 저랑 연결돼서 이 얘기를 듣지만 다른 네. 분들은 또 그런 호재를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거주 목적으로 네, 네. 예, 온 거거든요. 거주 목적으로는 여기 투자가 말고 아니라, 예, 거주 목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거주 목적이라도 네. 집값이 올라야지 오르지 않으면 말짱 꽝인 거예요. 네. 아니 당연히 거주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러면 전세로 거주하는 게 낫지. 당연히 집값이 예. 올라야 내 집 해갖고 내 집 마련해서 거주하는 게 맞는 건데 네. 신천역에서 저는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뭐 신생아 대출로 해서 9억 이하는 지금 대출이 가능하니까 네. 뭐 한 6억 선 이런 선까지는 금액들이 쭉쭉쭉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간다기보다는 그 레인지 내에 있는 아파트들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시청자님도 요 기회에 요거를 매도를 잘 해서 네. 아래쪽으로 안산 쪽으로 붙지는 마시고요. 예. 위쪽으로 붙으시면 좋을 것 같아. 아예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붙으신다고 해갖고 예. 여기 보시면 이쪽 서부 쪽에는 앞으로의 뭐 최고 좋은 곳은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 주변이 될 거예요. 여기가 GTX가 환승이 될 것이거든요, 앞으로. 네. GTX B 노선, D 노선, 추후에는 뭐 F 노선인가요? 얘네들까지 다 환승이 될 거야. 네네. 이렇게 GTX 노선이 3개의 노선이 환승되는 게 부천 종합운동장하고 저 강남의 삼성역뿐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산등성이 충천이 이런 쪽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네. 부천 종합운동장역 주변으로의 기반 시설이 좀 미비해요. 네네네. 그래서 한두 정거장 떨어져 있는 곳을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주하기도 훨씬 나을 텐데 저는 첫 번째로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아예 광명의 하안주공이라든가 광명 뉴타운 쪽으로 붙으세요. 아. 금액에 좀 여유가 있다면.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 소사역 있죠. 소사역. 네. 부천 소사역 아래쪽에 보면 소사역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있어요. 푸르지오라든가 SK뷰. 네. 요 아파트를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세요. 음.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한 정거장이면 부천 종합운동장 이용할 수 있으면서 뭐 초등학교도 다 이용하고 이쪽에 있는 생활 기반 시설이 훨씬 나을 거예요. 여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네. 이쪽에 이제 7호선으로 두 정거장 떨어져 있는 신중동역 쪽으로 붙으시는데 네. 여기에 있는 주공 아파트들이라든가 뭐 신동아 이런 아파트들로 붙으세요. 아, 네. 여기는 일기 신도시에 대한 그 호재들도 있고요. 재건축에 대한 호재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기반 시설도 워낙 뭐 역세권에 상업 시설이 발달이 돼 있고 또 부천 네. 종합운동장도 두 정거장을 이용하고 기존의 7호선역이니까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 두 개를 정리하신다고 하면. 아, 네네. 그러면 거주 목적으로서 향후의 상승 네. 가치는 신천역 부근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으실 거예요. 아,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 때문에 네. 앞으로 한 5, 6년은 이쪽에서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아, 지금 아이들이 지역에? 지금 고등학생들이라서. 네, 네. 네네. 예, 예. 중고등학생들이라 그래서 그거는 전세로 살고 그러면 있는데 그거는 가족하고 좀 그 남편분하고도 상의를 좀 해보시고요. 예, 예. 오늘은 어차피 정해진 시간 동안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자세한 상담은 나중에 1대1 상담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 그럼 지금 분양권을 지금 매도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둘 다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현재요? 네, 네. 아, 그래요? 지금 아니면 매도 타이밍도 잡기 쉽지 않다니까요. 아, 지금 좀 많이 내려가 있어서 그래도 가을 시장까지 저는 좀 안 기다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분양권은 아예 그냥 무피로 그냥 정리하는 게 제일 적어도 올 나을까요? 가을 시장까지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둘 다? 거래량이 확 감해질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둘 네. 다. 둘 다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이기 네.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나마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매도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이렇게 상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자산적인 상황 여러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다 나누는 게 조금은 아쉬운데요.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긴 시간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이때 대면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어요.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1대1 상담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 제가 뭐 상담을 해서 뭐 개인적인 뭐 이야기 이런 게 아닙니다. 오시게 되면 제가 뭐 막 이런저런 막 뭐 되도 않는 얘기하면서 굉장히 현혹식 이런 시간이 아닌 거예요. 정말 보시면 오늘 상담에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1대1 상담이라는 시간을 활용하다 보면 투자라든가 보유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지식 가져갈 수 있으니까 꼭 좀 활용하셔서 좋은 부동산 상담 저랑 함께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김종인 소장과 함께하는 1대1 상담 나도 필요하다 하신다면 편하게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내리는 오늘 잘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